홍 박사의 뮤직 살롱. 이번에는 영화에 대한 영화 OST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할 수가 없죠, 사실.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. 네, 오랜만에 영화 영화 OST, OST를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이고요. 무비 앤 뮤직인가요? 무비 앤 뮤직이었죠. 오, 최근 본 영화는 되게 뻔한 걸로 알고 되게 있는데. 뻔한 영화. 와칸다 포에버. 와칸다 포레버. 아, 와칸다 포레버입니다. 와칸다 포레버를 보고 나중에 제 후기를 또 따로 들으실 수 있는 시간도 아마 한 2, 3주에 있으실 겁니다. 그렇죠. 그것도 있으실 텐데 오늘은 영화 후기를 자세히 나눈다기보다는 이 음악에 대한 얘기를 아무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영화는 여러 종류의 영화가 있잖아요. 그리고 영화에는 여러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사회 문제를 시사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, 기쁜 감정을 주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, 슬픈 감정을 주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, 아니 머리를 복잡하게 쓰는 재미를. 그러니까 영화는 목적이 많잖아요. 돈 벌라고. 즐기는 방법도 다양한데 내가 이 와칸다 포레버 영화를 딱 보고 참 특이한 영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안 보셨죠, 다들? 네. 러닝타임이 무려 2시간 40분인데 이런 좀 이렇게 대규모의 나름 오락 영화, 블록버스터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 이게 디즈니가 그냥 돈이 많긴 한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런 물량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영화를 만드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게 좀 부러우면서도 좀 놀랍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딱 그 송영을 하는 리추얼을 저렇게 영화적으로 이렇게 딱 표현하는 게 아주 좀 저는 놀라웠습니다. 영화의 재미와는 좀 별개로 그런 점이 이제 감상이 있어서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와칸다 포레버 영화에 저는 뭐 나름 좋은 점수를 줬고 근데 오락물로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다 뭐 그런 평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스포일러 리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스포일러를 하면 어떡해. 다 3명 다 안 봤다는데. 아니 근데 뭐 두 분은 상관없죠. 괜찮습니다. 스포일러에도. 죄송하지만 안 볼 거라서 네. 전 볼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귀를 막으시죠. 중요한 장면을 이제 누가 죽는지 제가 이런 장면을 설명하면서 한 박사님도 스포일러 다 했잖아요 그때 하이랜더 하고 할 때. 86년 영화를 스포일러하는 게 뭐. 알겠습니다. 그러면 한 박사님 때문에 한 박사님이 지금 이 녹음 시점에서 안 보신 관계로 스포일러 없는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화의 최대 장점은 미니 코너 취지에 맞게 이 영화의 최대 장점은 저는 사운드라고 생각합니다. 뭐 어떤 음악이 너무 귀에 잘 들어와요. 가사가 있는 노래도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게 깔리는 OST 같은 것들이 그 아프리카 특유의 느낌이 살짝 나면서도 좀 서정성이 있고 영화는 사실 약간 좀 지루하게 전개되는 면도 좀 없잖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럴 때 음악이 곳곳에서 좀 좋은 역할들을 해준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들고 근데 더 큰 장점은 뭐냐면 이 꽉 채운 그 사운드가 장점인데 더 큰 장점은 사운드가 없는 게 장점이에요. 사운드가 빠지는 장면이 있어요. 영화를 보다 보면 조용해지는 장면이에요? 사운드가 탁 빠지는데 이 무성의 그 김무성 말고 이 무성의 강한 소리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? 시인 유치한 시인의 깃발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느낌처럼 소리 없는 아우성. 소리가 싹 빠질 때 그 들끓는 그게 너무 잘 표현된 장면들이 한 2장면 정도 있거든요. 그거는 꼭 봐야 된다.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노래를 한 곡 들어볼 텐데 일단은 No Woman No Cry 요거를 한번 들어볼 텐데 이게 이제 그 누구 버전입니까? 요거는 이제 우리 템스 버전으로 들어봐야겠죠. No Woman No Cry는 원래 그 아주 유명한 레게 아티스트죠. 반말리의 유명한 곡이죠. 근데 이제 원래 원곡의 분위기는 좀 이렇지 않죠. 원곡의 분위기는 좀 흥겨워요. 리듬감 있고 레게 특유의 그 리듬감이 있고 그렇죠. 나름 그 반말리가 이제 세계 평화를 기원하면서 안식을 위한 이런 노래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템즈라는 그 아주 젊은 여성 뭐 리듬앤블루스 하는 흑인 음악을 하는 여가수인데 이 사람 출신도 또 아프리카더라고요. 나이지리아 출신. 그래서 템즈가 이제 노우먼 노크라이를 불렀는데 이 노우먼 노크라이 이 노래를 주의하셔야 되는 게 노페인 노게인 같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. 뭐 여자가 없으면 눈물도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노 우먼 노크라이 뭐 이런 뜻이죠. 그대여 울지 마세요. 약간 요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노먼 노크라이를 딱 들으실 때 템즈의 그 앞부분 그 목소리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 감동이 좀 울컥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되게 여러 번 들었어요. 이 노래가 릴리스되고 나서 좀 제 개인적인 감상이긴 하지만 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죽음이나 상실, 공허함, 갑자기 찾아온 이별 그런 슬픔을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던 시기랑 이게 좀 겹쳐져서 이 영화 자체가 그렇거든요. 그 공백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느냐가 이제 이 영화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 노래도 사실은 그런 느낌을 너무 줘요. 근데 이게 슬픔인데 슬픔이라기보다는 그 좀 막막함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위로를 주고자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래를 너무 여러 번 들었는데 요거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한 박사님이 좀 들어주십시오. No Woman No Cry입니다. 되게 여러 번 들었습니다. 반말이랑 느낌이 뭐 진짜 완전 다르. 완전 다르죠. 반말이고 완전 다르죠. 먹먹한 네, 그런 느낌이 들죠. 이게 Everything Gonna Be Alright 들어야 되는데.
그 부분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세요. 그 특히 저는 이 이어폰 끼고 들으면 이 템스 목소리가 되게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게 좀 있어요. 그래서 그러네. 너무 좋았고 한 곡 더 들어볼 텐데,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제곡인데 이게 이제 약간 마블 블록버스터 영화랑은 좀 안 맞는 분위기잖아요. 근데 영화가 계속 이런 톤이라 가지고 호불호는 되게 많이 갈릴 것 같긴 합니다. 진짜 뭐 저기 마블이 이래도 되냐 이런 소리가 또 나오더라고요. 나오고 흥미 요소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, 근데 사실 뭐 저는 이제 좀 더불어 뭐 이 영화의 영화적 완성도를 좀 떠나서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, 이 영화가 욕을 먹는 지점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. 하나는 이제 블록버스터로서의 매력이 너무 덜하다.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기대하던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2시간 40분 동안 우리가 빵빵 터지는 걸 봐야지 이게 뭐냐, 이게 이제 제일 큰 축이고,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아이언하트라는 캐릭터가 요게 한 반은 받아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게 뭐 캐릭터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도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. 그 아이언하트가 원래 블랙팬서 스토리에 그 없어도 되는 멤버 아닌가 원래? 뭐 주변 인물이죠. 그리고 그 응. 영화에서 비중이 딱히 높지도 않고. 근데 뭐 아이언하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. 뭐 그러니까 잘 이제 모르지만. 근데 그 영화에서 아이언하트가 그러면 연기를 엄청 못했느냐, 아니면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영화 외적인 요소죠. 사실은 그냥 아이언맨이 갖고 있는 그 아우라와 이미지에 비해서 흑인, 여성, 어린애 요거를 다 갖춘 사람이 왜 등장하냐, 요게 비난의 제일 큰 이유거든요.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이제 뜬금없다 이거죠. 뜬금없이 끼워 팔기다, 끼워 넣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인데, 저는 그냥 캐릭터 하나를 좋아하고 싫어할 수는 있는데 그 캐릭터가 등장했다고 해서 이 영화가 막 폄하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아주 아쉽긴 하고 안타깝긴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. 뭐 제 속마음은 더 강하게 말하고 싶지만 요 정도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어떻게 뭐 공감하거나 뭐 할 수 그러니까 없네. 영화적으로는 그 캐릭터가 이 영화에서 뭐 별 뭐 문제가 없어요. 사실 그렇게 중요한 역할도 아니고 그냥 근데 사람들 눈에 좀 사건의 뭔가 계기를 마련해주는 인물로서 하고 뭐 그런 비중 없는 캐릭터 있잖아요. 그냥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인데 그 정도 수준. 한 곡만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리안나 곡을 드려야 됩니다. 리안나가 그 마지막에 나오는 네, Lift Me Up. 이 노래가 사실 이 노래 자체는 명곡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든 스타일의 곡이에요. 소위 그냥 평이한 코드 진행의 곡인데, 이 영화를 2시간 40분을 저는 이 마지막에 딱 한 씬, 요 씬을, 이 음악이 나오는 이 씬을 위해서 2시간 40분을 보아도 가치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정말로. 그 극장에서의 그 경험은 이거는 좀 뭐랄까 좀 대체하기 힘들 것 같아요. 그냥 그 마지막에 이 곡이 나오는 이 한 장면은 영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저거는 진짜 좀 씬 중에 씬이다. 저렇게 어떻게 연출할 수 있을까? 저 어떤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. 근데 그거는 진짜 이 영화의 백미인데 한 박사님 때문에 스포일러 하지 않고 그래도 그 장면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하고, 림미업 한번 그래도 들어보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안나가 체드윅 보스만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여기까지만 듣죠. 정말 블록버스터나 안 어울리는 사운드 트랙을 다량 보유한 블랙팬서고요. 그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최근에 했다는 말이 다시 조명되고 있잖아요. 뭐 1000명이 죽은 사건 이런 건 없다. 5000명이 죽은 사건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. 1명이 죽은 사건 5000개가 존재할 뿐이다. 이런 말을 했잖아요. 그것처럼 이 영화가 한 사람에 대한 송가인 동시에 상실한 모든 아픔에 대한 저는 좀 이렇게 위로같이 느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영화 외적으로도 좀 좋았습니다. 이렇게 좀 한 생명 한 죽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경험이 저는 굉장히 독특했고, 또 음악이 그것들을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나름의 감상을 좀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뮤직살롱은 이렇게 한번 와칸다 포레버로 준비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